자, 벌써 이선균 씨가 고인이 된 지 5일째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이선균 씨를 두고 미안하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선균 씨를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니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태에 대한 진실들이 하나둘 속속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선균 씨가 협박에 의하여 또 경찰들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희생된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선균 씨의 가족분들이 뭐 전혜진 님이나 두 아들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선균 씨는 협박녀에 의하여 굉장히 희생됐다 라는 의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이선균 씨에 대하여 동료 배우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엄청나게 내비쳤습니다. 요번 JTBC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 SBS 연기대상이 29일날 열렸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상을 수상한 이 박성웅 배우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수상소감보다는 편지를 하나 쓰고 싶다. 이제 더는 아픔도 걱정거리도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편하게 쉬길 빌겠다. 오늘 너를 하늘나라로 보낸 날인데 형이 상을 받았다. 언제나 연기에 진심이었던 하늘에 있는 너에게 이 상을 바친다. 잘 가라 동생, 이러면서 눈물을 참고 애도하는 수상소감이 또 많은 대중들에게 번지게 되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선균 씨가 약물에 대한 판정도 음성이 나왔고, 이제 더는 이선균 씨가 조금만 잘 버텨냈다면 이 엄청난 오역들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겠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지고 있죠. 바로 요번에 구속 조치된 협박녀, 95년생 미혼모이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남성들에게 이 아이가 너의 아이다 라며 거짓말을 하며 수많은 돈을 뜯어낸 사기꾼입니다. 자, 근데 이 이선균 협박녀의 얼굴과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약물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이선균 씨를 협박하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는데, 이 20대 여성의 신상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보면은 등장할 때 이렇게 아기를 안고 등장했지만 알고 보니 이 미혼모 A씨는 가장 문제가 되는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라고 하죠. 같은 집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았는데, 이 꽃뱀 피해를 본 사람과 아이들에게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라는 글까지 올리면서 한 유튜브 채널이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로 이 네티즌들은 이 협박녀에 대한 신상을 찾아보니 배우 활동을 해왔었다라고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뭐야, 배우였어? 이쯤 되면 대놓고 아예 이선균 씨를 그냥 속인 거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 실제로 이 협박녀의 이름을 검색하면요, 영화배우로 등장하고요, 출연작도 나옵니다. 2012년 이 협박녀가 고등학생 시절에 한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2015년 또 다른 영화에서는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고 경찰에 출석했었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결국 출석하게 됐죠. 자, 이 여자가 나온 영화는 바로 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한때는 행복했던 가정, 그런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고 매일 술과 가정에 대하여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남자 주인공과 집주인의 빚독촉해도 아등바등 살아보려는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뭐 출연한 출연작부터 좋은 내용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했었던 당사자가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했었던 협박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러다 보니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디스패치 기사처럼 한 번 더 그는 협박의 피해자였다 라는 기사가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선균 씨가 피해자로 살게 된 71일에 대한 기사가 디스패치를 통해서 쭉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박땡땡이라고 하는 이 협박녀 5천만 원을 수령했죠. 입고 있는 복장만 봐도, 타고 다니는 차량만 봐도 그간 숱한 피해자들의 눈물진 돈으로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71일 이선균은 71일을 약물 피의자로 살았다. 그는 105일 동안 협박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선균은 약물 혐의를 벗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압수수색, 포렌식, 2차례 이상의 체증, 3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경찰은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객관적 증명에 실패하자 이제는 김땡땡 유흥업소 실장의 입만 바라보았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이 유흥업소 실장의 문자에도 약물에 관련된 정황은 없었다. 공범으로 체포된 협박녀 박땡땡마저 이선균은 약물에 관련해서는 타격이 없지 않냐 라고 되물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이선균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은요, 법리 다툼이 아닌 기싸움을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내사 단계에서 이선균이라는 이름을 밝혔고 질타를 받으면 미확인 정보를 귀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선균 씨는 협박녀와 경찰의 양쪽의 압박에 의해 싸워보기도 전에 주저앉았다라고 합니다. 협박 피해자가 아닌 약물 피의자로 71일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었던 인천경찰 측입니다만 시작부터 문제였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수사 진행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수사계에서는요, 사건 진행 보고서를 올렸는데 사건의 출발점이 술집 마답 유흥업소 실장 김땡땡, 경찰은 김땡땡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의 이름을 건지는 뜻밖의 수확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이니셜 기사가 터졌고 탑스타 L씨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흥업소 실장인 김땡땡 씨를 검거하자마자 이선균 씨의 이름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 공개하기 전 하루 전날로 돌아가 보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문제의 유흥업소 실장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결국 이 사람은 체포가 됩니다. 알고 보니 약물 전과 6범인 동시에 이선균 씨를 협박하여 3억 원을 뜯어낸 피의자이기도 했죠. 결국 김땡땡 씨는 이선균 씨를 팔아버렸고 경찰은 그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허위 주장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 공개되는 시점과 타이밍을 봤을 때 경찰 소스, 즉 경찰의 진술서가 없다면 나오기 어려운 뉴스였다. 검증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이 전파를 마구 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선균 씨의 겨드랑이 털에서도 음성이 나오자 KBS는 이선균 씨와 이 유흥업소 실장의 녹취록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카톡들이 막 공개가 됐었죠. 이건 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세요? 김땡땡 씨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선균 씨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내일 기록 없는 대포폰이 오면 선균이 다시 작업 다시 칠 거야. 협박범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협박범이 누구죠?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던 협박녀이겠습니다. 이 협박녀는요, 이 유흥업소 실장 입장에서 해커의 등장은 호재였다라고 합니다. 이선균 씨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됐기 때문이죠. 결국 이 유흥업소 실장은 이선균 씨에게 해킹당했다고 급히 연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선균 씨가 믿지 않자
해킹 기술을 배운 지인 이야기를 팔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결국 어떻죠? 이성균 씨는 최초 약물 혐의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이런 협박녀들의 거짓말에 연루가 됐다가 그 과정에서 약물도 투약한 게 아니냐라는 이 협박녀들의 허위 진술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지금껏 진행되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정작 약물 투약은요, 이 김땡땡 유흥업소 실장이 많이 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해커가 있던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성균 씨가 약물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균은 타격이 없잖아 라는 협박녀의 말에 유흥업소 실장은 맞아. 그런데 나 성균 오빠한테 선수 쳐서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5천 뜯겼다. 이렇게 말할까? 이러한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약물 투약 혐의 때 모발 검사를 하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탈색까지 해버립니다. 문제가 큰 거죠. 그러면서 이성균 씨에게 협박을 보냅니다. 보이시죠? 오빠 나 이제 선택해야 돼. 오빠 먼저 무조건 살아야 하니까 내가 잘못돼도 오빠한테 이렇게 과감없이 이야기 다 해주는 거야. 내가 주변에 자문을 구했더니 내가 같이 섞었던 애들이 워낙 약으로 유명한 애들이라서 내가 걔네들을 내리는 대신 관할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 나 자수하러 이번 주 안에 들어가기로 했어. 핸드폰 포렌식 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 해킹범이라는 사람이 내가 같이 섞었던 아이의 윗선인 것 같아. 내가 눈치를 채고 그 사람 이름을 비밀 대화에서 언급할 때마다 대화창, 카톡창을 나가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갈취당한 사람도 나도 알아보고 피해받은 사람 내용도 들었어. 3억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대. 자기도 할 이유가 없대. 이 정도 내용들로 내가 무시하고 오빠가 무시해서 진짜 매스컴에 올라오면 난 정말 둘 다 인생 끝난다고 봐. 오빠가 나 그냥 믿어주고 해주면 내가 깨끗이 정리할게. 오빠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면 나도 나의 선택을 해야 돼. 최초 1억 원을 요구했었던 금액이 3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자신이 잘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당초 이 협박녀들은요, 이성균 씨로부터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주변에는요, 먹고 튀는 먹튀 계획도 떠벌리게 되죠. 돈 준 성균 오빠는 뭐가 돼? 바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이성균 씨는 돈을 줬어요. 그리고 돈을 듣고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3억 원? 내가 왜 돌려주냐? 해킹범이 쫄보라서 돈 받는 자리에 안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 3억 원에는 나의 피해 보상금도 들어있는데 내가 돌려줄 이유가 없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협박이 시작됩니다. 김땡땡 유흥업소 실장이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도망갔으니까 돈을 다시 갖고 와라. 처음에는 2억을 요구했다가 그러다가 1억, 그 다음에 5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성균 씨가 결국 유흥업소 실장에게 연락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킹범은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다. 별다른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나 몰라라 합니다. 결국 이성균 씨 측은 다시 유흥업소 실장에게 지인에게 부탁하여 5천만 원을 전달합니다. 그 5천만 원이 윗집에 살고 있는 박땡땡, 요번에 구속된 협박녀, 배우 출신이라는 그 여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유흥업소 실장에겐 3억 원이 갔고요. 이 협박녀 박땡땡에게는 5천만 원이 가게 됩니다. 결국 3억을 먹튀하고 난 뒤에 이 박땡땡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자다 깼어. 엄마가 LA 갈비 재워놓은 거 먹자. 와서 바로 뻗어버리고 잠시 잠에서 깼어. 라면서 사진도 보내며 유유자적한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됩니다. 결국 김땡땡 씨는요, 정과 육범이에요.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건요, 바로 공적을 쌓는다라는 은어적 표현, 누군가를 팔아넘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성균 씨에게 보낸 문자가 잘 까여진 각본이라는 걸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알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말만을 믿고 수사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해야 했고 그것이 경찰의 일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악의적 주장을 방치했다고 해요.
지드래곤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비틀거렸다. 이성균이 빨대로 수면제를 흡입했다라는 한쪽만의 진술이 전파됐다라는 것 자체를 경찰 측에서 허용했다라고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박감 속에 이성균 씨는 사건의 피의자인 동시에 또 피해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피해자로서의 모습은 일체 거론되지 않은 채 71일 동안 피의자로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대중은 과연 약물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빨대가 음성 결과라는 사실마저 흡입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빨대 기사가 나옴으로써 이성균 씨의 마지막 기사는 끝이 났는데요. 약물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마저도 빨대 기사가 모두 흡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95년생 미혼모인 협박녀, 배우 출신이라고 하는 이 협박녀를 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며 중요한 사실을 제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 고인이 된 이성균 씨의 마지막 배웅이 오늘 많은 언론사와 뉴스 방송을 통하여 송출이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은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그냥 막 보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었다라는 이성균 씨의 이 유가족들에게는 참 힘든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왔으니 제가 여기에 대해 좀 이성균 씨의 지금 관련하여 많은 비리와 폭로가 터지고 있는 만큼 하나씩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유가족 동료들이 눈물 속에 발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성균 씨의 이 발인 순간 당시에 정말 오열하고 있는 전혜진 씨의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결국 많은 온 국민들과 업계 동료들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배우 전혜진 씨와 유족은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엄수했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난 뒤에 중학생인 큰아들은 환히 웃고 있는 이성균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고 전혜진 씨는 이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이 발인식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 운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족들은 연신 안타까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생전 이성균 씨와 친분이 깊었던 동료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현장을 보면 이렇게 동료 배우들이 다 이성균 씨의 관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오열하고 있는 전혜진 씨, 또 유가족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큰아들이 이렇게 사진을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아마 보이실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면은 영화 끝까지 간다를 통하여 이성균 씨와 인연을 맺은 절친인 조진웅 씨는 현장에서 거의 오열 실신 수준이었다라는 말도 지금 있고요. 또 킹메이커라는 곳에서 함께 영화를 찍었던 설경구 씨, 내 안의 모든 것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류승용 씨, 그리고 봉골레 파스타라는 이 유명 멘트를 유행시킨 이 파스타에서 함께 연기한 공효진 씨와 커피 프린스 1호점의 김동욱 씨 등 공유 씨도 왔고 박성웅 씨도 왔고 정말 많은 이 배우분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성균 씨 빈소가 차려진 1호실 입구 벽에는 장례 기간 팬들이 남기고 간 메모가 이렇게 빼곡히 붙어 있었다고 해요. 보면 굿바이 나의 아저씨, 당신의 노력과 진심을 쏟아 만들어주신 작품들이 수없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등의 글로 고인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어요. 보면 조진웅 씨도 있고 유해진 씨도 있고 이성민 씨도 있고 전부 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면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분노와 절망과 후회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료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배우 김희성 씨 같은 경우는 이성균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욕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 자, 그만큼 이성길 씨의 이번 발의식으로 인해서 많은 업계 배우들과 동료들, 그리고 많은 시민, 국민분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성균 씨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두고 지금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성균 씨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결국 세계적인 배우를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찰 측에 이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 이성균 씨에 대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한 경찰청의 직원글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정 따위 하지 않는다. 물론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이성균 씨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이긴 하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여성 실정과의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이성균 씨가 잘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균 씨의 지금 모든 약물 관련 혐의는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상 무죄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저런 선택까지 가게 만든 많은 언론과 경찰들의 이 강압수사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청의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던 고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 경찰은 당신들은 책임이 없냐? 라며 대중을 질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할 말입니까? 읽어보면 이렇네요. 커뮤니티 블라인드,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이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경찰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곳은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재직 여부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직원인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합니다. 이 A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은 약물사범인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인 이성균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을 했으며 수사하는 건 이성균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약물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현재 시점에서 미음자만 들어가도 수사 대상자로 보고 엄정 대응을 해야만 했다. 그게 단지 이성균이었을 뿐이다. 경찰이 이성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라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부른 피혐의자 신분의 인물이 출석도 하기 전에 입건 절차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면 각종 외압이 들어온다. 흘리고 싶어도 절대 못 흘린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성균 씨에 대한 많은 기사들은 경찰 측과의 진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기사가 쓰여졌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더 읽어보니 이 씨가 약물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준 상태에서 이 씨가 약물을 했다 라고 확정 지은 게 경찰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당신들인가.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건 당신들 아니었냐. 이게 현 경찰의 현실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경찰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하네요. 약물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나. 이 씨가 약물 안 했네. 그런데 유부남이 없어 다니는 건 좀 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건 누구냐? 라고 지적합니다. 경찰, 언론 모두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라고 책임이 없냐. 이성균 씨 너무 안타깝다. 그 정도로 세상을 떠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동정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에도 딱 똑같이 저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수호씨 너는 이성균 씨를 옹호하냐? 명복은 빌어줄지언정 저 사람에 대한 잘잘못은 확실히 가려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그런 명확한 잣대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회수로 돈을 버는 유튜버지만 저도 이성균 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약물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네? 이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사실을 보도하다 중간에 아니다 싶어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고인이 된 이성균 씨에 대해 끝까지 버텼어야지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경찰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사에 이성균 씨의 이런 선택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요. 내사 단계부터 이미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고 뚜렷한 물증 없이 공개 조사를 강행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역시 우리가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 고인에게 생전 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가 어이가 없습니다.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던 이 인천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기에 이러한 말이 좀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소환 요청을 분명히 거부했고 수사공보 규칙에도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이 언론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비공개 소환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어렵다라고 대답한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훈령, 경찰청 훈령이라는 건요, 경찰청에서 강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 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건에 관계된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성균 씨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취재진이 몰려왔고 매번 사과를 했죠. 이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뭘 규칙대로 했다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포토라인 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 기자들, 경찰들 입장에서 다 물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대놓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이성균 씨의 변호인이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측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비공개 조사하면 이성균 씨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여론과 뭐 비밀리에 기자들이 경찰청에 들어가는 걸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이 번지게 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을 고려하여 거부했다라는 해명이 궁색하다라고 언론사에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한다? 이거 글 적은 경찰청 직원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말 극단으로 가는 일은 경찰 입장에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지 잘못하지 않은 약물 관련 혐의를 계속하여 증인의 이름, 이야기만 듣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성균의 협박한 협박녀입니다. 심지어 아기를 안고 출석했고 다른 남성 아이도 임신했다라며 돈을 뜯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니까 배우 이성균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등장을 했어요. 이 5천만 원을 받아낸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하는 꼴을 보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 아이가 생겼는데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양육비를 내라 등등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도 다 돈을 뜯어왔다고 합니다. 이 A씨가 누구냐?
바로 이성균 씨를 협박하여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 이미 구속됐죠. 그 여실장과 같은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이 여자 역시 이성균 씨에게 협박하여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아이를 안고 등장했네요. 이건 뭔 동정을 이끌어내는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이 모자 쓰는 거 하나조차도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지금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생일 선물로 약물 주더라. 바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약물을 댄 성형외과 의사 역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이성균 씨를 극단으로 몰고 간 건요, 경찰 측의 강압 수사만이 아니라 이 유흥업소 실장과 그 무리들, 또 약물을 넘긴 이 성형외과 의사들 전부 다 줄줄이 구속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찰 측만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성균 측, 세상을 떠나기 직전 경찰이 실장 진술에 경도됐다,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사를 읽어보면 고 이성균 씨 측이 이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수사관이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의견서를 이미 낸 거예요. 이 의견서를 보면 이성균 씨는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김 씨 진술을 여러 차례 제시하며 실장을 성을 뺀 이름으로 칭하는 등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하여 우려가 된다. 또 조사 중 김 씨와 또 다른 공갈범 박 씨 사이에 나눈 메시지가 제시됐는데 이성균 씨 측이 편집이 되어 맥락을 몰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수사관도 알고 있다, 그래도 이 여 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답한 정황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이성균 씨 측의 진술 조서에 이 같은 발언이 제대로 담기지 않다 보니 이성균 씨는 추후 재판 등에 대비하여 기록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남기고자 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앞서 경찰은 이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3차 소환 당시 혐의 조사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사 요청에 따라 고인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기 위해 장시간 조사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성균 씨 측이 경찰이 이성균 씨를 상대로 공갈 피해 조사는 19시간 중 2시간만 했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애시당초 19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성균 씨인데, 그 중에 경찰이 말한 이성균 씨를 위한 진술을 들어줬다라고 길게 조사했다라고 하기에는 19시간 중에 고작 2시간만 들어줬고 17시간은 그놈의 여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성균 씨에 대한 압박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저런 정황 증거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발언을 하는 경찰청 직원은 이게 제대로 된 주장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